오늘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내가 수열 너희들 교재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방법. 자, 첫 번째 1인 나열. 근데 우리가 지금 수학 1에서 배우게 되는 수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한수열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돼. 그냥 앞에 몇 개 한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보통 대부분이 되겠지. 자, 두 번째가 일반항의 표현이야. 나중에 뭐 명시적 정의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은 뭐 일단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일반항을 푸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귀납적 정의야.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항과 후항 그러니까 AN이 있다면은 자 AN이라는 어떤 항이 있다면은 자 AN 플러스 1 뭐 나아가서는 자 AN 플러스 2 이렇게 항이 수열의 항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 간의 어떤 관계 얘네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을 수학의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 근데 우리 이거 몇 번 했었어. 왜냐면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할 때도 이 귀납적 정의가 분명히 있었어. 내가 뒤에다 설명은 하겠지만 봐봐. 예를 들어서 a 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자 a n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그냥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자 얘가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바로 수학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귀납적 정의로 나오는 거 이렇게 귀납적 정의로 나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이야. 귀납적 정의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내는 게 항상 목표가 돼야 돼. 그 일반항을 구해야지 우리가 수학에서 뭐 이게 뭐 합을 구할 수도 있고 수학적인 어떤 나중에 다음 단원에 보면 뭐 극한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일반항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어. 일반항이야. 무조건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럼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봐서 귀납적 정의를 일반항으로 바꿔야 돼. 항상 목표는 일반항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그거는 수열 문제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무조건 일반항을 구해야겠다. 다 그것만 생각하고 접근을 해. 무조건이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내가 뭐 예시를 이렇게 쭉 들어놨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방법. 자, 뒷장. 자, 여기 오타가 지금 내가 급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정을 잘 아직 안 봐가지고 오타들이 있어. 볼 때 그냥 오타다 싶으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교정해서 보면 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첫째 항과 자 이웃하는 항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낸다. 이게 바로 점화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첫째 항 A1이 정의가 되어야 돼. 이 첫째 항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 봐봐. A1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무슨 숫자라고 정해져 있어야지. 아, A2는 자 A1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2 더하기 3은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져 나갈 텐데 A1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초항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점화식 이 수학의 귀납적 정의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게 돼버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등차 수열이긴 등차 수열인데 몇 번째 항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왜냐? 초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뭘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차가 3인 거다?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게 이 A1이 정의되어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A1 첫 번째 항과 어떤 두 항간, 두 내지는 이거 세 개의 항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 예를 들면 등차 중항 같은 거 있잖아. 얘랑 얘 더하면 얘의 2배잖아.
그치? 이런 등차 중앙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귀납적 정의로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갖고 우리가 캐치를 해내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초항과 어떤 인근항과의 관계로 나타낸 거, 우리는 이것을 수학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냥 알아야 될 식은, 자, 요 관계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은 이름하여 점화식이라고 해요. 자, 실제로 아마도 너희들은 그런 학교에 갈 일은 없겠지만 그냥 모를 일이지만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학교 이런 데에서 수리 논술 문제로는 점화식이 항상 나와. 그러니까 수열을 딱 주어도 놓고 그 점화식을 주어져 놓고 나서 그것들을 풀어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이 점화식은 그래서 내가 싹 다 없앴는데 실제로 점화식이라고 너희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이버 같은 데서 한번 쳐봐. 점화식 하면은 이런 식 형태의 점화식, 저런 형태의 점화식 해가지고 점화식의 형태만 정말 수백 가지가 나와.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절대 없어. 왜냐? 안 나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점화식,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점화식만 알고 있고, 만약에 점화식이 좀 어렵사리 나오게 있잖아? 그러면은 100% 그냥 노가다 문제야. 수열을 내 좀 이따가 그 노가다 하는 방식을 알려줄 텐데, 수열의 노가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화식이 이런 형태일 때는 무슨 형이다, 이런 형태일 때는 무슨 식이다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뭐 수백 개라도 뽑아줄 수 있어. 수백 개라도 뻥이다. 한 10개라도 뽑아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뽑아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서야. 절대 알 필요가 없어. 딱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 알겠지? 자, 우리 이런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우리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이런 거, 초항과 어떤 이웃한 두 항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 그게 바로 귀납적 정의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계식들이 있을 텐데, 이런 관계식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식들이 있을까요? 하고 있는 게 지금 207페이지에 있는 점화식의 종류 이 얘기야.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너희들이 점화식을 일단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이따 하나하나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하더라도, 등비 수열이라고 하더라도 점화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2개, 3개 여러 가지 종류로 점화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2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자, 점화식의 유형은 많이 있는데 그거 소개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건 내 말을 들어. 고교 유형 중에서 필수적으로 달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딱 3가지밖에 없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한테 그 과정에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너희들이 배운 그 어떤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개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 그건 지금 배울 거야. 그렇게 3가지. 딱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될 거 없고, 나머지 점화식 문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축차대입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축차대입법 밑줄 쫙 쳐져 있어가지고 이 축차대입법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걸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축차대입법이 뭐냐? 자, 이름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앞에 봐봐. n을 1부터 2, 3, 4, 5, 6, 7, 8, 9, 10 대입해 보는 경우야. 실제로 수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수능 문제가 나올 경우에 숫자를 최대 10까지 넣어봐야지 어떤 관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실제로. 근데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시험장 가서 해보려고 하면 절대 안 돼. 못해. 그거는. 너희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 그 노가다를 많이 해봐야 돼. 그 노가다를 많이 해본 애들만이 그것을 풀 수가 있었어. 정말이야.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킬러 문제였어. 되게 단순한 문제였거든. 그냥
10까지 대입만 해보면 되는 문제였어 사실은. 근데 10까지 대입을 해보는 애들이 사실 거의 없어. 진짜야. 정말 시간이 쳐 남아 도는 애를 제외하고는 그럴 일이 없어. 근데 그렇게 시간이 쳐 남아 도는 애들은 그 문제까지 가지도 못해. 그 문제는 그냥 아예 풀 생각도 안 하는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해보라는 거야. 자, 수열의 문제는 자, 체계적인 노가다. 내가 확률과 통계할 때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야. 체계적인 노가다라는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지 시험 문장에서 문제 풀 수 있어. 자, 이런 것들 하나 봅시다. 지금부터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야. 자,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점화식 하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초항이 나오고, 그 다음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여기 있는 문제 보기로 갈까? 3, 2, 3 이거 2n은 3. 얘는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초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그냥 등차 수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일반항의 공식이라든가 합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쓰면 된다는 소리야.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이번에는 A2가 오고, 자, A6가 17이야. 그리고 세 번째, 자, A 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봐봐. 첫 번째 항과, 아까 연속된 세 개의 항 중에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 두 번째 항의 2배와 같대. 이것은 뭐야? 등차 중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그냥 점화식은 요거 두 개야. 이렇게 초항과 등비가 나타내는 거. 자, 이것은 초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항 두 개가 나옴으로써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어떤 일단 시그널을 줬고, 이 항 두 개가 나옴으로써 얘는 뭐야? 얘도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이겠네. 그러면은 얘도 A 얘도 A. 그러니까 자, n이 6인 거고 얘는 n이 2인 거잖아.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자, 초항이라는 것과 공차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냥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초항 공비가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거 A1에서부터 15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요거 두 개밖에 없다. 자, 초항이 나오고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 등차 중항의 성질. 연속하는 세 수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수열과 가장 마지막 수열의 항을 더하면은 두 번째 수열 항의 2배가 나온다라는 거. 요것은 이제 등차 중항의 성질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209페이지 등차 수열의 점화식 해가지고 다 나왔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이 수열을 알려면은 초항이 나와야 돼. 초항이. 그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두 번째 등비 수열. 두 번째 등비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경우 우리 그냥 일반항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A6, A2가 6이야. A2가 6이고, 자, A2가 6이고, 그 다음에 A4가 54. A4가 54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자, A, N 플러스 1에 이거의 제곱이다. 제곱이, 자,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 그러면은, 연속하는 세 항이 앞에 항과 맨 마지막 항의 곱이 가운데 항의 제곱과 같다. 이거 등비 중항의 성질이잖아. 이거 등비 중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등비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알고 바로 풀면 돼.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니? 자, A에는 A, R에 N-1이니까 요거는 6, N이 2일 때 6, N이 4일 때 54 하면은 A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면 돼. 이게 등비 수열 점화식이고 지금 여기 하나가 더 안 나왔네? 내가 넣는다고 나온 것 같은데. 안 넣었다. 자, 등비 수열의 점화식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그냥 어떤 초항, 어떤 두 번째 항은 후항은 그 전항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등장했으면은 어떤 항에다가 R 곱했을 때 후항이 나온다.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요거 빨간색 볼까? 자, 요식과 요식. 요게 바로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누누이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대신 중요한 건 뭐다?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을 점화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들은 단순하게 좀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배우는 개차 수열을 개차 수열. 이 개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분명히 말하지만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벗어났다고 보면 돼. 이것을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건 그래가지고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 감점 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학교마다 달라. 서술형 문제 풀 때. 자, 근데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수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해석은 할 수가 있어, 충분히. 그래가지고 문제라는 되게 자주 출제가 돼. 그게 어떤 식인지 보자. 봐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수열을 있어. 1, 2, 4, 7, 11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봐봐. 실제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특징, 어떤 뭐 일반항을 구하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아. 자, 알 수가 없어. 그 다음 도대체 이게. 그런데 얘의 차이를 한번 볼게. 얘랑 얘 차이, 얘랑 얘 차이, 얘랑 얘 차이, 얘랑 얘 차이를 하면은 얘가 1이고 2, 3, 4 이런 수열이야. 자,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뭐 앞에 항에서 뒤를 항을 빼도 상관은 없어. 자, 어디서 그 인접한 두 항의 차를 구했을 때 그 차들이 어떻게 된다? 어떤 특정한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얘 앞, 뒤항의 차이들, 이 차이들끼리가 어떤 수열을 이루는 경우를 우린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자, 봅시다. 이 개차 수열이 얘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무조건 이 개차가, 얘네들 개차라고 불러. 얘네들 개차라고 하는데, 이 개차가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만 이루는 것을 다루게끔 되어 있어. 교육 과정에 그렇게 돼 있어. 자, 얘가 등차나 등비 수열만 다룬다. 자, 요것만 기억해. 얘가 등차 등비가 아닌 다른 게 나왔잖아. 그럼 그냥 풀지 마. 못 푸는 문제가 나와. 절대로 못 풀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너희들 내가 이 귀납적 정의 그렇게 심각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야.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이거 수학적 귀납법은 너희들 그리고 이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거는 아예 학교에서 안 배운 학교도 되게 많아. 너네 학교도 안 배웠어, 작년에. 그래서 내가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가르쳐주지는 않고 있고, 딱 알 부분만, 알아야 될 정도로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자, 얘가 등차, 등비 수열인 경우만 우리가 해석한다. 자, 얘네들은 그럼 결국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수열이 주어지게 되느냐면은, 자, 봐봐. 어떤 a n 플러스 1이라는 게, 자, a n에서 더하기 이게 f에 n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그러니까 얘가 상수로 들어가 있으면 얘 뭐야? 얘가 3, 4면은 그냥 등차 수열이잖아. 그런데 더했을 때 얘가 어떤 함수의 형태. 근데 이 함수의 형태가 아마 어떤 형태냐면은, 자, a n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a r n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가 되겠니? n의 제곱. 자, n의 제곱이 되면 r의 n 승 맞지? r의 n 이런 형태가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러면 뭐가 되겠니? 자, 얘는 개차가 등차 수열인데, 우리 등차 수열이 일반하게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뭐야? 등비 수열이 나오는 거지. 등비 수열이 나오는 거. 이 등비 수열이 일반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항에다가 어떤 등비 수열의 어떤 항 자체가 더해지게끔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 자, 이거 있잖아. 그래서 일단 공식은 내가 알려는 줄 거야. 교구식은. 자, 보통 봐봐. 얘를 우리가 내가 지금 공식 여기다 써놓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공식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써놔. 얘를 수열 AN이라고 내가 한번 해보고, 얘를 이 개차들의 수열을 내가 BN이라고 한번 해볼게. B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실제로 AN이라는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자, A1 더하기, 봐봐. 얘는 요것만 더한 거지. 그지? 얘는 3번 항은 얘랑 더한 거지. 그지? 4번 항은 얘랑 더한 거지. 그럼 봐봐. BN의 합을 더하는 거잖아. 1에다가, 자, 얘가 만약에 3번 항이면은 얘잖아. 3번 항은 얘에서 얘 더하기 얘 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4번 항은 얘 더하기 얘 하면 얘가 나올 것이고, 5번 항은 1, 2, 3, 4를 더하면 얘가 나올 거야. 맞지? 이건 이해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항에서 더해주는 거야. 자, K를 1부터 n-1까지. 왜냐하면 봐봐. 얘는 자, 네 번째 항이면은 3개를 더해야 되잖아. 다섯 번째 항이면은 4개를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일 때 네 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니까 n-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B, K. 자, 요게 일반항이 돼. 자, 요거 적어봅시다. 그래서 개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알면은 조금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BN, 요거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해. 요 BN의 일반항. 그럼 이 BN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야. 등차 수열이나 아니면 등비 수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럼 일반항 넣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내지는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211페이지 밑에 있는 보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 일반항 그냥 이거 바로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축차대입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자, 이거 다 적어놨지? 자, 봅시다. 자, A1이 자, 초항이 자, 2이고, 자, A n 플러스 1이 자, a n 더하기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야. 어떤 등차 수열이야? n에다가 1 넣으면은 1, 3, 5, 7, 9 이렇게 더해간다는 거야. 그럼 얘는 2부터 시작해가지고 3, 그 다음에 3 더해야겠지? 그러면 6, 그 다음 5일 테니까 뭐 11. 요런 식의 어떤 수열이 되겠지. 요런 식의 수열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얘가 1, 3,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개차로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될 텐데, 자, 간단해. 물어봐요. 일반상을 볼게. 자, AN은, 자, A1 플러스, 자, 시그마 1부터 N-1까지 BK잖아. 근데 얘 봐봐.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그지? 얘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를 1부터 N-1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건 할 수 있겠지? 응?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봐봐. 우리, 자, SN은 뭐야? 자, 2분의, N이지, N. 자, N-1까지, N-1. 자, 2, A니까 A, N-1, -1 곱하기 공차 2 요거잖아. 요거 풀면 된다는 거야. 요거 풀면 그냥 이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냥 우리가 공식 일반항을 바로 구해내가지고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 자, 다음. 자, 축차대입법이라는 게 어떤 거야? 자, 이름은 거창하지만 별거 아닌 축차대입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일단 이 축차대입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봅시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지금부터 노가다를 해볼 거야, 노가다를.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요것을 이렇게 넘겨볼게.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지금부터 n에다가 1부터 쭈루루루 넣어볼게. a가 n이 1인 경우 봅시다. 얘는 a의 2 마이너스 a의 1은 1인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n이 2일 때 a 3 빼기 a 2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n이 3일 때 자, a4 마이너스 a3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가다가 n이 n 마이너스 1일 때 봅시다. 얘는 a의 n 마이너스 1은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하고 전체를 다 더해버려도 상관없잖아. 지금부터 해볼게. 얘랑 얘가 다 없어지지. 남는 게 뭐냐면은 자, AN 빼기 A1 남고 자, 얘는 뭐야? N이 2N. 자, 2N 플러스 1의 등차 수열의 합이지. 요 등차 수열의 합이 아까 구한 그거가 되는 거야. 자, 얘는 뭐야? 등차 수열 합인데 1부터 n-1까지 2의 n 이렇게 나가면 이게 k 마이너스 1 이렇게 등차 수열 합인 거야. 그치? 그러면 a도 넘어가면은 자, a의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a1 플러스 시그마 1부터 n-1까지 2k 마이너스 1. 자, 내가 처음 구했던 거랑 다르지 않지?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오지. 그치? 자, 이게 축차대입법이야.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을 내가 이전에도 계속 수열 문제 풀거나 할 때 이거 손으로 꼭 해봐라 했었던 거 몇 가지가 있었어. 기억날 거야. 그것이 다 지금 요렇게 할 수 있고 요것 때문에 그래.
수학적 귀납적 정의할 때는 내가 이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실제로 못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대입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확히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학적 귀납, 수학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 자, 215페이지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들이 아마 증명하는 거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야. 증명법. 여러분 증명했던 거 기억나 혹시? 수학 하에서인가였나? 귀규법이라고. 그 뭐지? 결론을 부정해서 전개를 했더니 모순이 돼가지고 이것은 결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 그게 뭐야? 귀류법이야. 이것은 귀납법인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건 귀납법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귀납법은 뭐냐면은 그런 거 아니니? 내가 백조를 봤는데 이 백조도 하얗고 저 백조도 하얗고 저 백조도 다 백조가 하얘니까 아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게 귀납법이잖아. 모르니? 논리 같은 거 옛날에 뭐 안 배우니 요즘 뭐 하누리 독스토트 이런 거 안다니. 응? 그게 귀납법이야. 근데 연역법은 뭐야? 연역법은 뭐 이런 거지.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3단 문법 이런 거. 이런 게 연역법이거든. 이 실제로 귀납법은 연역법에 가까워. 수학적 귀납법은 좀 연역법에 가까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되지, 너도 이렇게 되지. 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얘가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들도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이런 느낌인 게 확실히 좀 수학적 귀납법이야. 예. 이거는 그냥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이 증명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딱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첫 번째 여기다가 n이 1일 때 성립한다.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이걸 증명하면은 그 수열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수열이란다. 그 조건 전제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거든. 자,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지금은. 일단은 이건 문제 한 몇 문제 풀어보면 바로 나와. 자, 봅시다. 다음 주에 맨 마지막으로 그 하나의 방법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n이 k라고 일 때 성립하면은 그 가정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럼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 당연히 k 플러스 2일 때도 성립할 거고 3일 때도 성립할 거고 무한대로 계속 성립을 하겠지. 그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이야. 이래서 너희들 이 귀납법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절대로 귀납법으로 문제를 풀게끔 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그냥 빵꾸 문제야 이거.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봅시다. 217페이지에 한 문제가 있고 218페이지에 한 문제가 있어. 자, 여기 있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그냥 문제 자체를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217페이지 17페이지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1제곱, 2제곱, 3제곱, 3제곱 이거 뭐야? 이것이 이거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얘가 뭐구나? 6분의 k 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야 이거. 자, 요거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이거면 봐봐.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는 거야. n이 1이라면 1이라면 1 더하기 1은 2 1은 3, 2, 3, 6, 1. 맞네. 그지? 맞아. 성립. 1번 끝났어. 2번.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야. 자,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k 제곱까지 했더니 얘를 6분의 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게 성립하더라.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자,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형태가 나오느냐 그 얘기를 성립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이거 좀 어려운, 이게 지금 너희들이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K 대신에,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이것과 동일한 모양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지금 내가 넣어볼게.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 1의 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내가 더했더니 얘가 6분의 얘 봐봐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얘가 2K 플러스 3. 자, 요런 모양으로 나오면은 얘랑 얘는 같다라는 거야 지금. 그치? 얘가 성립하고 하나 더 더했는데도 똑같이 성립한다면은 여기서 하나 더 더해도 성립할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더해도 성립을 할 테니까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이 하겠구나. 1에서 성립했으니까 1에서 성립했고 그 다음부터는 1에서 1 하나씩 더할 때마다 계속 성립을 할 테니까 자연수 전체에서 성립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뭘 해야 되냐? 여기다가 요거 더해주면 돼.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지금 일단 먼저. 그지? 가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가정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 요거를 내가 성립하게끔 여기까지 더해줘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줬다면은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야겠지. 그치? 더해준 다음에 있잖아. 얘를 이 꼴로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자, 이걸 계속. 이거야, 지금부터는. 근데 이게 있잖아. 생각보다 계산이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워.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보는 게 좋긴 좋은데, 근데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 학교에서는 아예 안 배울 수도 있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푸는 문제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해. 너네 그 갖고 있는 그 교재 있잖아. RPM이라든가 쌤 문제집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너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지 마. 절대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 절대로. 자, 봅시다. 한번 그러면 해볼게. 자,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여기다 더하기. 자,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은, 자, 얘는 하나씩 해볼게. 자, 6 전체분의, 얘 6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K 플러스 1로 묶어볼게. K 플러스 1이 먼저 나오고, 얘는 K하고 2K 플러스 1이지. K, 2K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K, 6이지. 6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얘가 전개를 해보면 봐봐. 2K의 제곱 K 플러스 6K니까 플러스 7K 플러스 6이야. 그치? 얘는 1, 2, 3 하면 2는 4, 1, 3은 3 플러스 7 나왔으니까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봐봐. 얘는 6분의 K 플러스 1. 자,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자, 이거 나왔지. 그러니까 봐봐. 얘한테 이거 더해줬더니만은 이게 나온 거야. K가 1 플러스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놓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식이 등장을 한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네. 오케이. 요거야. 그래서 여기 증명 과정에는 여기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맞춰가지고 적으면 돼. 너희들 이거 내가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달았어. 이거는 너희들 힘겹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하지 마. 문제 다 봐도 상관없는 문제야. 이건 정말로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 이게 가끔씩 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있잖아. 중간에 과정을 이만큼 그냥 뻥 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 중간에 되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뻥 띄워버리고 갑자기 이만큼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풀지 마.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것은 어차피 너희들이 기말고사 볼 때쯤 돼가지고 학교에서 대충 얘기가 나올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면서 문제 풀지 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준 정도, 지금 여기에서 한 번쯤 증명해줬던 이런 문제 수준 정도로만 한번 너희들이 보고 나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야. 대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수학적 귀납법, 이건 조금 그냥 흘려듣는다는 건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조금 이렇게 비중을 적게 두더라도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쪽에 대해서는 내가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원 수업 자체는 다 마지막으로 끝났고, 지금 이후로도 너희들 지수나 로그 요거 풀고 있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그런 것들은 나한테 빨리빨리 전달을 해줘.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 맞춰가지고 뭐 보충 강의를 찍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공부 더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알았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